air brakes. Don't worry, I'll set the independent. 화물 열차를 점검하는 기지. 정비공의 실수가 엄청난 사건을 낳습니다. 무인 기관차는 철로를 벗어나고 순식간에 도심을 집어삼킵니다. You have an unmanned train rolling into a highly populated area with no air brakes? Yeah. 대재앙의 위기. This is Will Colson, your conductor. We're gonna run this bitch down. 영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ell your sister I love you both.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 The train is increasing in speed. 10만 명의 목숨을 노리는 이 악당에 맞서 두 기관사의 아찔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차 여행하면 보통 낭만이나 흥미진진한 모험이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등장할 이 기차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입니다. 이 도심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폭주 기관차. 자, 여기에는 기관사도 그리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이 통제불능의 괴물 롤러코스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막대한 임무를 지닌 영웅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폭주 기관차 7775가 달리는 철로 위. There's an unmanned train on the northbound track. Coming straight at us. 맞은편에는 1206호가 있습니다. What's your location? 상황실에서는 빨리 옆 철로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Can't do it. Too much train. I'm gonna need you to realign the switch so we can proceed to the next sighting. 1206, you have to get off the main. Over. 옆 철로가 너무 짧아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 두 기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206, if you're going for it, that rip track is confirmed vacant. It's your call, Frank. We need to throw the switch if you're staying on. Realign the switch. 7775와 충돌할 위험이 있지만 정비선로로 가기 위해 본선으로 들어갑니다. 대참사의 위기,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Should 777 derail, we're looking at a major disaster. And the resulting stock devaluation? 30 to 40% range. 그러나 철도회사 회장은 주가 하락만 걱정하고 Okay, everybody out. 부회장의 대응책은 느슨하기 짝이 없습니다. This is Galvin's strategy? Looks like they're putting a train in front of 777 in an attempt to slow it down.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7775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 폭주하는 기차를 세우기 위해 대책반은 또 다른 기차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하지만 허술한 작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It's a no-go. 결국 희생자만 낳고 Excited yet? It's going too fast. 작전에 동원된 기차마저도 폭주기관차에 의해 탈선, 순식간에 폭발하고 맙니다. Holy. Maybe it derailed. 한편 1206호도 위험한 상황. There is yet another train on this track, headed directly at the runaway. 1206, how are you holding up? About a half a mile from that rip track. Over. Chances are you're gonna see 777's nose any minute now.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프랭크는 속도를 줄이는데 Why are you braking? Trust me. We head in this hot, we'll tear right off the track. Oh, Jesus. 때마침 7775가 굉음과 함께 공격해오고 아슬아슬하게 정면 충돌을 피합니다. 베테랑 엔지니어 프랭크의 지혜로 목숨을 구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서는 프랭크. Gotta look at that train's last couple of knuckle. It was open. We take off right now. We get back on the main. We can chase it down in reverse. 윌은 이를 자살 행위라 생각하지만 Are you in or are you out? Okay, you want to get yourself killed, you do it alone. Wait. 결국 프랭크를 따라갑니다. They've devised an ambitious plan to bring it to a stop. A single locomotive moves in from behind, catches up, hooks up, and then brakes in an effort to slow it down. 7775를 따라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기차. 윌이 직접 내려가 두 기차를 연결시키려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멈출 수 없는을 뜻하는 언스토퍼블. 이 영화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철도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실감 넘치는 스토리를 아찔하고 감각적인 영상미로 되살린 것이죠. 특히 토니 스콧 감독의 페르소나 덴젤 워싱턴의 노련함이 돋보이는데요. 맨 온 파이어, 데자뷰 등에서 이미 흥행 파워를 과시했던 두 사람, 이번에는 어떻게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 윌은 무사합니다. 두 기차의 연결도 성공. What is it? Consist is too heavy. We're being dragged. 그러나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고 7775는 오히려 가속도를 냅니다. 결국 프랭크가 수동으로 각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려 하는데 이 브레이크 역시 버텨줄지 의문입니다.
We just lost our brakes!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Impact with at least 3 of these buildings directly below will be unavoidable, as will contact with all the fuel storage tanks situated here. Will! Hang on! 프랭크와 윌은 최후의 싸움에 목숨을 겁니다. 이제 희망은 평범한 두 기관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폭주기 관차를 멈추기 위한 사투. 언스토퍼블입니다. 이 엄청난 플래시 세례에서 느낄 수 있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 올해 가장 핫한 두 커플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 참 힘들어. 그지? 남다른 외모의 소유자 고수와 강동원. 2010년 가장 기대되는 캐스팅 중 하나로 꼽히는 그들이 초능력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또 다른 커플 한석규와 김혜수. 두 이름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2층의 악당. 관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뜨거운 커플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11월과 12월 연말 극장가는 헐리우드 대작은 물론 기다려온 한국 영화들의 개봉으로 아주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두 편의 영화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각종 영화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커플과 영화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두 남자 강동원 고수의 초능력자부터 만나보시죠. 여기 60억 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기억이 없어. 뭔가 분명히 다녀갔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초능력자. 헐리우드에서 막 나오는 막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거나 혹은 뭐 날아다니고 이런 초능력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특히 여심을 잘 조종하는 이 남자. 하지만 유일하게 그의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너구나. 뭐야 너. 평범해 보이는 초능력자와 비범한 일반인 임규남. 두 남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가 뭔데 사람들을 조종해? 네가 뭔데 다 네 마음대로야? 생애 첫 악역을 연기한 강동원. 이 점이 이번 영화를 택한 이유라는데요. 저한테 안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은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 악역이든 멍청한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맞춰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능력자 강동원에 맞서 싸우는 순수 진지 청년 임규남 역의 고수. 순수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하지만 굳이 순수성을 찾지 않아도 원래 순수한 남자 고수.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 멈추고 점심을 먹고 오고 싶습니다. 관객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오락실에 갔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고수 씨? 그야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싱크로율 100%의 캐스팅이다 보니 이 두 남자에게 거는 충무로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죠.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새로운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달콤한 인생 놈놈놈 괴물의 조감독 출신인 김민석 감독의 범상치 않은 데뷔작.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이제껏 봐왔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속 초능력 히어로는 그만 잊으십시오. 초현실의 세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낸 색다른 초능력자의 이야기. 누가 이길까? 수많은 나와 싸우는 걸까? 너 하나와 싸우는 수많은 나일까?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초능력자였습니다. 김혜수, 한석규. 두 배우의 만남 자체가 이슈죠. 언론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2층의 악당입니다. 남편 없이 딸과 살고 있는 연주. 생계를 위해 2층 방에 새를 놓게 되는데요. 누구세요? 네, 저 방 좀 보러 왔는데요. 사실 그는 세입자를 가장한 범죄자. 그놈의 물건이 그 집에 있어. 어떤 일 하시는데요? 소설습니다죠. 어떤 작품이냐면 말이죠. 한 여자 이야기예요. 아, 제가 그래서 말인데요, 사모님. 제가 인터뷰차 가끔 좀 내려와도 될까요? 자, 사모님, 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돼주세요. 집안에 숨겨진 물건을 찾기 위해 그녀를 유혹하는 세입자. 뭐 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연주 씨. 나 내일 출근하지 말까요, 선생님? 현대 여성은 일하는 게 하지만 의심 많은 집주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5년 전 이미 닥터봉으로 만난 두 사람. 이후 꼭 한번 다시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는데요. 이번에는 저의 어떤 액션보다는
우리 혜주의 리액션을 제가 정확하게 받아주고 싶었어요. 내 얘기는 들어줘야지 왜 자꾸 선생님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요? 눈과 귀, 마음까지 열고 상대 배우 김혜수의 연기를 돋보이게 해주고 싶었다는 한석규. 그의 이런 배려 때문일까요? 사랑스러운 비관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두 배우의 놀라운 연기 앙상블이 펼쳐집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설마 50 넘었어요? 씨는 아니다 정말. 내가 어쩌다 늑다리 제비하고 671203 에휴 정말 내가 이걸 대야 돼 정말.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 성숙한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두 배우가 자신 있게 말하는 차원이 다른 코미디. 달콤살벌한 연인의 손재곤 감독이 그리는 독특한 영화 2층의 악당. 지금 곧 수상한 세입자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냐? 대통령이 직접 와서 대국민 퍼포먼스까지 가고 한 사건이야. 해결할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은 잡히지 않고 사회 전체는 이제 불안과 이런 것으로 들끓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을 잡아라. 그 상황에서 범인이 안 잡히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을 그냥 범인으로 만드는 거죠. 증거도 없이. 네.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준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형사로 광역수사대의 에이스 형사, 최철기 형사. 그것과 얽히는 인물로 또 한 명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검사죠. 말하자면 이제 각기 다른 선에서 가지고 온 부당 거래가 두 사람을 충돌하게 만드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파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사실 기대치가 꽤 높았거든요. 네. 근데 시사회에서 보고 제 높은 기대치보다도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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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사회 반응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언론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지인분들도. 일단 지인분은 빼시죠. 네.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 하긴 그렇죠. 감독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번 영화는 그냥 말없이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정말 좋을 경우에는 다른 군더더기 말 없이 그 좋았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미진남이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날 약속들이 다 있으세요. 어떤 약속이? 저녁에.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일정을 취소하고도 많이 이렇게 뒤풀이 자리 오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유 미안해서 어쩝니까? 나이어린 놈이 먼저 팀장 달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형사지만 이 사람도 뭐 녹을 먹고 다니는 회사원으로 지나지 않구나. 그 회사라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일반 사람이 경찰 입에서 우리 회사라는 말이 딱 들었을 때 그 순간 되게 생경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속을 참 모르겠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도 철기를 만나면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 보면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약간 오지랖이 넓어요. 무슨 특군팀 막 피는 잘 되고 있는지 뭐 저쪽에 밥은 준비됐니 막 이러고도 이러고 그런 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신경을 써요. 아니,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 피해 주면서까지 우리는 영화 찍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교통 통제하면서 영화 찍을 때가 제일 불편해요. 계속 연기하시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통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겠어요. 죽겠어요. 영감님 사람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아이 참. 말 조심합시다. 어? 마른 지갑에서 벌도 해드리기가 힘들어. 주검사님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빌딩만 편하게 입찰했어도. 아니 우리 뭐 김 회장님이 아직 현역에 계시고 아직 짱짱하신데 뭘? 어? 앞으로 뭐 더 좋은 빌딩 세우고 오르시면 되지. 영감 답답한 말씀 좀 하지 마시오. 내가 그 빌딩 세우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시오? 오죽하면 내가 최철기 밀어줄 거 그렇다는 생각 안 하고. 이참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대선 한번 맞춰볼까? 태경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이 영화는 사실 그 현실 비판적인 게 영화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실에 있었던 사건, 스폰서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스폰서 문제 같은 것들이 촬영 직전에 이게 터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권력을 비판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고 해답을 내놓는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이 안에 이런 사건을 맞이한 그 인물들 개개인들의 이 반응과 관계들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던 거지. 애초에 막 어떤 거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였다면 저는 어쩌면 흥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원작을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박훈정 작가가 썼죠? 악마를 보았다 쓰시고 뭐 이렇게 문제작을 좀 쓰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뭐 악감정이 있거나 그냥 편한 데서 봬도 되는데. 반장님 일 좀 편하시라고 잘 나온 사진 몇 장 골라갖고 그 검사한테 보냈으니까 뭐 이게 좀 과하시네. 이동석이 내일 모레 검찰로 넘어가. 잘못되면 알지. 배우들의 면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말로 기가 센 배우들 셋이서 막 부딪히는 장면들 계속해서 인물들끼리 부딪혀 나가는데 저는 연기는 하모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숫자로 계산했을 때 상대 배우한테 1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미치고 한데 답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럼 계속 내 위에 저 짜내고 막 3, 4, 5 했는데도 그냥 1. 그런데 이 승범이도 그렇고 혜진 씨도 그렇고 뭐 2, 3, 4 이렇게 톡 던져줘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5, 6, 7, 8을 또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혜진 씨랑 했을 때 옥상에서 이제 좀만 기다려 봐라.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어요. 을에서 갑으로. 뭐 안면 바꾸지 않을 뿐이라는 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저도 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동석이 교육 장면에다 브로그로 반장님하고 통화한 것까지. 야, 이거 잘하면은 경찰청장 모가지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까벌려 볼까? 수습하고 있으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원천이나 다녀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움츠리는 듯 하면서도 강한 척 하려고 간다. 잘 좀 처리해요. 간다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럴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죠. 연기를 369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정 사장님 와 계십니다. 정 사장님? 어디 계셔? 이 영화에서 이제 카메오들이 등장하는데요. 돈 버셔야지. 어저께 와가지고 마사지 좀 받으려고. 마사지 여기 주게. 이준익 감독님.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끊임없이 주판을 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배우는 비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격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그 역의 밀도를 채울 만한 배우 찾기가 대단히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극중 인물들처럼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준익 감독님 신작에 제가 또 품앗이 촬영을 하고 왔는데 출연료를 상품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상품권이라 이게 저희가 출연료로 드렸던 너무 심하다. 그런 식의 부담거리를 저희는 또 이게 뭐 그런 거네요. 제목을 부담거래라고 쓰고 품앗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광수대 그 최철기 그냥 반 거 보충 자료 좀 넘어왔어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경찰들은 불쾌한 일들 하지만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파국을 향해서 영화가 마지막으로 끝나가면서 황정민 씨가 극중에서 맡은 배역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일한 불만이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황정민 씨가 연기한 그 최철기 씨라는 그 형사의 몇몇 전환점들은 잘 몸에 안 닿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펼쳐지는 파국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냉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제가 볼 땐 약간의 타협으로도 보이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협이었어요. 관객과의 타협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자체가 시간 때우기용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확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막 이렇게 괜히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피곤하네. 시청자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장면이 궁금해서라도 극장에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본을 다른 분이 썼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선 영화 제목을 알리바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정말 어렵지 않은 영화입니다. 재밌는 드라마고요. 저희 배우들의 그 연기를 보면 한국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있구나라고 박수를 쳐줄 만한 영화니까 꼭 극장에 찾아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몇 개 주십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와우. 류승환의 선전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포고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화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오락 영화로서 상당히 힘 있는 영화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한 줄평입니다. 이전까지의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는 사실 날르고 부시고 소년적인 어떤 감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소년 감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네, 전환점으로 보시는군요.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 가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으니 한 잔이면 이성이 마비되고 두 잔이면 몸이 마비되는 이것 술. 냄새나는 X들이 가지고 키스하고 그러면 매너 없는 거지. 그럼 만취한 숙녀 노리는 건 대체 어디 매너냐? 어쨌든 만번의 준비 끝내는 흑심창중에 나이스! 오 슬라이딩! 어느 틈에 바닥 한가득 방어막 제대로 쳐놓은 철벽서나 잘했다 어주. 어우 시큼해. 더러워 죽겠네. 덕분에 밤새 쓸쓸히 빨래했다는 그 불쌍해 죽겠네. 이처럼 이 가을 고독한 모든 분들께 바치는 반전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몸은 역도 선수지만 감성 많은 소녀인 바 짝사랑 앞에 넋 놓고 있다가 다이어리까지 놓고 간 그녀. 여보셔? 지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송인호라고 하는디 어머니 되세요. 그려 잠깐만.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음성 변조가 능사는 아닌 법. 이제 대세는 아바타 소개팅이다. 난 또 그 혁도하신 분이 나온다 해갖고 저기 저런 분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런 분 그냥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언니 너무 걱정 말아요. 막말로 자가 창문 안 부르면요. 하지만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토끼두기를 꽉 잡고 내가 이놈 토끼냐? 아이고 나 토끼 아니요. 내가 개요. 개판되고만 애정전선. 술이야말로 고독한 이들의 유일한 법. 또한 구토 유발자이기도 하니. 집 가까워 다행이다 싶었으나 로얄 성우님이 엄마 차지. 아우 눈물겨운 쌍고동 소리. 어우 아들 왔네. 집안 참 잘 돌아간다. 결국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그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114였냐? 이거 혹시 상담원 개인 번호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제시도.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친구가 없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시고요. 주위를 차분히 둘러보세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계시죠? 이건 또 몽미? 마음을 이어주는 전화 터치바이 터치입니다. 저기요. 예, 말씀하세요. 충고하는데 직업 바꾸셔. 네 앞가림이나 좀 하시지. 한편 글로벌하고 과감하게 사랑하시는 이 남자. 외로운 친구는 안중에도 없는데 열심히 깨볶고 계시는 깨방정 친구야. 아유, 이 화장실 어디냐? 아유, 결국 산통 다 깼다. 아유. 브랜드. 야, 손으로 쥐어 틀어서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남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본다는 철없는 그에 이어
야, 네 아주 그냥 작정하는구나. 응? 이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제일 싫어. 애인보다 애마를 애지중지하며 진상 피우더니만 편지 한 장 남기고 딴살림 차려버린 그.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겠어. 널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의 애마를 향해 고독에 몸부림치던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니 에이가 드디어 개봉 박두. 이게 웬일? 편지를 쓸 거면 이 정도는 써야지. 온갖 욕설 난무하는 대형 편지, 그리고 결정타. 여자를 외롭게 했을 땐 있지만 각오해야 하는 법. 한편 기분 풀어주려고 거금 들였더니 거금 들이고 시간 들였지만 정작 예진아 씨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 여보세요? Where are you? 영화 보러 왔어요. 누구랑 갔어요? 지혜 씨랑? 네. 네가 말한 지혜 씨가 이 사람은 아니겠지. 급기야 눈치도 없이 극장까지 쫓아온 그녀가 탄 차량 찾아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맞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양다리 연장. 나와봐요. 누구랑 있어? 나오라는 사람은 안 나오고? 당신 뭐야? 이건 뭐 멍멍이 뼈다구야. 저쪽으로 와서 찌그러져 있어라. 그 순간 빨리. 뭐하냐고? 못 맥히시고. 아니 난 그냥 저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 찌질한 장정 씨를 교훈 삼아 차 없인 애인도 못 만들겠다 결론 내린 일본 대표 찌질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좀 작고 좀 낡았지만 일단 차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성공. 바로 작업 들어가 주신다. 오셔서乗りませんか?私ですか?お送りします. 태우고 싶은 건 한 사람인데 해방 놓는 건 수십 명.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심지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굴욕.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 참. 그런데 バスが故障しちゃったんで乗せてもらえませんか?いいですよ. 이거야말로 극적인 반전인데? 皆さんいいですって. 에? 어휴, 얼굴에 절판 깔고 덤비는 이 오지랖 무리들 뭐냐? 뭐 덕분에 고독하지는 않겠네. 자, 반전의 재미 다음 주에도 계속 달려갑니다. 쭉. 부탄에서 왔습니다. 안가입니다. 한국 6년 일해요. 자, 취업난에 다급해진 이 남자. 국적 세탁에 위장 취업까지 불사하고 나섭니다. Yes, that is the topping I wanted on my popcorn. Thanks. 카지노 당첨금에 눈이 먼 두 남녀. 애정 없는 위장 결혼에 골치가 아픕니다. 돈에 울고 사랑에 가슴 아픈 가짜 인생들 반가.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먼저 반가입니다. 부탄에서 온 반가입니다. 반가. 부탄에서 온 반가 드디어 첫 출근. 그러나 이씨, 보시다시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 낮은 손재주. 그래서 힘쓰는 일을 시켜봐도요. 어우, 예능감 있어. 어떡해. 결국 찾아낸 맞춤형 보직은 바로 121 품질 테스트. 가뜩이나 단순 작업에 정신이 몽롱한데 공장을 가득 메운 독한 본드 냄새까지. 여공 언니가 김태희로 보이는 환각 증상에 시달리는 반가.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반가도 단순 작업에 탈피해 본드질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돌려. 반대로. 아니, 본드를 왜 줬다 뿌려요? 여공 언니 엉덩이를 노리는 사장님을 골탕 먹일 작전. 반장님, 이 팔불이 진짜 이상한데요? 하지만 타이밍 잘못 잡은 반가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고 반가의 몹쓸 손만이 여공 언니 엉덩이에 떡하니 합체. 어떡해요. 어머나. 여공 장미한테 잘 보이려다가 오해만 쌓인 거죠. 다시 121 단순 작업의 나락으로 떨어진 반가. 반가 때문에 우라통 터진 직장 동료들 외국인 노래자랑 출전을 위해 연습을 하는데요. 왠지 율동 같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이제 꿀맛 같은 퇴근길.
이번엔 철딱서니 꼬맹이들이 방가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안 그래요, 미스터 살레만의 뽕! 방가의 내심이 바닥을 치는 그때 죽고 싶어서 환장한겨? 아니 이게 웬 코리안 토종 사투리? 형처럼 되고 싶냐? 놀랍게도 방가의 정체는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요. 아저씨 내려요. 네? 반전이 있었네요. 악센트 비주얼 영락없는 외국인 노동자 방가. 하지만 방가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토종 한국의 백수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글라, 너 어제 왜 안 나왔어? 동남아 외모가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은 우리의 방가. 그 길로 동남아 노동자로 위장 취업에 나섰던 겁니다. 아,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결국 취직은 했지만 친구 노래방에 붙어서는 처지. 가뜩이나 장사 안 돼 죽겠는데. 김 사장. 가기 좀 보러 왔어. 하지만 친구는 팔이 날리는 노래방을 금매물로 내놓고 맙니다. 사운드가 져가지고 전에 노래 부르다가 고막이 찢어진 사람도 있어요. 뻥. 가게 팔지 말자. 이 노래방은 너와 나의 우정이 서린 장소요. 아차하면 방 빼야 될 지경인 방가. 전기세도 못 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방가의 눈에 들어온 한 장의 포스터. 상금이 걸려있는 외국인 노래자랑. 방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가스코트에서 바퀴 와서. 공장 동료들에게 노래자랑 나가자고 부추기는 방가.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방가 얘긴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내가 오늘 치킨 쏠 건데.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그렇게 훈훈한 닭냄새 맡으며 방가는 100점 만점에 도전. 저 점수는 나오기도 힘들죠. 노래방 매출 올리기 어렵다 어려워. 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TV나 보는 주인공 잭. 저쪽은 부탄 노동자가 말썽이고요. 이쪽은 미국 노동자가 말썽인데요. 결국 사장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화끈하게 백수의 나락으로 추락. 한편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 여성 제니는 남자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Hi, sweetie. Hey, Welcome home. Happy birthday. I'm leaving you. 타이밍 정말 안 좋죠. 하필 오늘. 스프라이즈. 이럴 때 심정이 바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제 백수 신세가 된 잭과 끈떨어진 디용박 신세의 조이는 한프리 관광을 계획하니 그곳은 바로 Vegas. 뭐 그렇게 환락의 도시 베가스로 묻지마 관광 무조건 고고씨. 이 양반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놀겠다고 정신줄 놓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한편 얘들도 정신줄 놓고 이꼴로 다니다가 그만. 어머야. 이렇게 본의 아닌 화장실 소개팅 들어간 정신줄 4인방. 어머, 어떡해요? 어머? 이유는 바로 호텔 직원의 실수로 다른 방 손님과 방을 같이 쓰게 된 거죠.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You guys aren't gay? 그렇게 예고했던 잭과 조이의 엉망진창 베거스 동행길이 펼쳐지는데요. 언니 너무 화끈하시다. 스톱. 걱정 마세요. 불사조 같은 체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광란의 파티는 게임 오버인데 손가락엔 처음 보는 반지가 덥석 걸려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또 뭐예요?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알고 보니 이분들 술 기운에 라스베가스 명물인 즉석 결혼에 도장 꽝 찍은 상태. Are you dumping me? 그런데 초스피드 결혼만큼 이혼도 초스피드? Down here to dump you. Jesus. Okay, so we're good. Hey, we'll always have Vegas. Hey, that's my quarter. 이혼 기념으로 머신에 동전을 넣은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터졌다. 잭팟. 한국 돈으로 무려 30억이 넘는 대박 중에 대박. 30억이요. That was my quarter. Congratulations, you just quadrupled. 자, 이제 당첨금의 주인이 서로 자기라고 옥신각신. 조이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Whatever happened to what's mine is yours, baby. We're married now. 그렇다면 Remember? 부부 공동재산이 됐다 이 말씀이죠. 결국 법정까지 가는데요. freezing the $3 million for the next 6 months and sentencing you two to 6 months hard marriage. 법원이 내린 판결은 바로 강제 신혼살림.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안 하면 당첨금을 국가에서 몰수할 처지. 두 사람의 억지 신혼살림이 시작되는데요. 청결을 중요시하는 조이에게 잭의 집은 완전 밀림의 생태계. 머리카락으로 상투 만들어도 되겠다. 털 버리지 말래요. 다시 반갑니다. 집거리 봉급에도 고향에 국제전화 있지 않는 글로벌 노동자들. 이국 땅의 서름이 2배로 몰려오는 바로 그때.
불법 체류 노동자를 잡으러 나선 단속반이 출두. 걸리면 강제 출국이라 주랭라인 시급한데요. 방가 너는 왜 뛰냐? 장미가 잡혔어요. 어떻게 됐어? 운 나쁜 장미가 단속반에 덜미 잡힌 그때 동남아 히어로 방가는 그녀를 구한답시고 드롭킥을 날립니다. 그리고 사나이답게 장미를 다른 곳에 보내고 단속반을 따돌리기 위해 보이게 도망가는 방가. 근데 도망간 곳은 바로 천리길 낭떠러지. 그런데 방가 친구잖아요. 이게 사실은 방가와 친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뭐야. 그리고 다음날 쌀쌀맞던 공장 동료들 정의의 사자 방가를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저걸 노린 거잖아요. 노래자랑 13번 하는 동안 12번을 트로트 부른 팀이 1등 했어요. 그렇게 동료들과 가까워진 방가. 외국인 노래자랑을 미끼로 친구 노래방에 동료들을 집합시키는데요. 찬찬짠이 무슨 뜻이에요? 방가는 노래자랑 우승 상금을 노리고 노래방 사장님은 외국인 노래 교실로 매출 팍팍. 이른바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여기에 바로 던졌다. 웃음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뭐죠? 이게 바로 국어 교실이에요. 독일 함부르크 가구에서 의자 3,000개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노래 연습은커녕 주말 근무하라고 등 떠미는 사장님. 악덕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우리도 일 안 합니다. 오, 결국 고용주와 노조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요. 지는 쪽이 이번 일요일 날 일한다. 좋구네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기본 좋고 마스터한 한국 선수들, 용병 선수들은 상대가 안 되죠. 급기야 글로벌 팀은 선수 교체 결정. 포스가 거의 군 10년 장기 근무 폼인데요. 멋지죠? 그런데 결국은 신발 벗겨졌네요. 뭐 어쨌든 결과는 글로벌 팀의 극적인 승리입니다. 다시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It's gonna be comfortable for you? Where's the bedroom? 뻥 뚫린 원룸 아파트 덕에 잠자리 정하기도 만만치 않은 두 남녀. 저게 침실이라고요? 침대입니다. 바로 트랜스포머 침대. 어머. That was close. 그러나 침대를 점령한 찐디귀와 벼룩들이 자신들의 구역을 사수하기에 때로 덤벼들고 저렇게 뿌려야 되나요? 찐디귀들이 보이나 봐요 눈에. 제게 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화장실 점령으로 2차 복수에 들어간 조이. Get in there for a sec. I'm almost done. 그런데 Okay, it's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매우 더리해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goes up and then it goes down.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충돌하는 최악의 견해 차이. 바로 변기 뚜껑의 위치를 놓고 또 두 사람 시끌시끌한데요. 이때 잭이 기상천외한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로 잭이 복잡한 절차를 없앴기 때문이죠. You know, Tim. 이제 돈이고 뭐고 저희는 백기투항을 할까 하는 그때 친구가 묘안을 던집니다. Mother's third marriage was to this 20-year-old club-footed Cuban bartender who came into a ton of money. Mother was going to see a cent of that. But then she proved that he had been unfaithful. And the judge ruled in her favor. 이게 뭔 소린고 아니 잭이 바람을 피면 돈은 전부 조이 거란 말씀. 급기야 조이가 고용한 미녀들이 잭의 아파트를 덮칩니다.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웃인데 다 받아들여야죠. 예, 그럼요. 이분들도 이웃이에요. 총각들이 꿈꾸는 환상의 세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봉창을 두드리는 잭. Oh my god. Okay, there's a pillow fight about to break out. Oh my god, dude, it's a trap. 그때 잭의 친구가 사태를 단박에 간파합니다. 작전대로 진행됐는지 조이가 염탐에 나섰는데 웬걸? I'm not going anywhere because I am not screwing this. 서로 한 푼도 양보 안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잭과 조이. 근데 싸움 내용이 야, 또 왜 가까워지는 거야? 눈빛이 왜 그래? 싸우는 거 맞아? 자, 이제 방가방가의 결말입니다. 베트남 노동자 장민 씨와 애정의 급물살을 타게 된 방가. 조금 기다려. 갑자기 장민 씨가 방가를 집에 들이더니 느닷없이 샤워부터 한답니다. 네? 왜 저러는 걸까요, 기환 씨?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또 왜 훌러덩 나 왜 이러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그래요, 기환 선배님? 드디어 열리는 욕실 문. 하지만 누구죠? 엄마! 네. 근데 저 아저씨 누구야? 급하게 슈퍼맨처럼 속옷을 겉에 입는 방가. 장미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 해. 단풍이 한국 국적 가져야 해. 알고 보니 딱한 처지의 그녀. 방가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베트남 동포들의 친목회가 열리는 밤인데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운 장미. 장미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방가도 멋지게 차려입고 장미에게 진실을 말하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부탄 사람입니다. 뭐야? 그 반대 아니에요? 긴장한 거죠. 왔다. 바로 이때 웬 불청객이 등장. 친구잖아요. 알고 보니 방가보다 한 발 앞서 장미에게 작업을 건 야속한 친구. 방가 아저씨! 여기 부탁해서 아저씨랑 아줌마래요. 게다가 원조 부탄 동포들까지 등장하며 우리 방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됩니다. 어떡해요? 어머.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급기야 친구와 사랑의 단판을 짓는 방가. 장미 씨랑 결혼할 거야? 내가 그 애 딸린 베트남 가봐하고 왜 결혼해? 친구 녀석의 마음이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그때 방가. 동료 알리가 찾아옵니다. 누구냐 넌? 평소 방가를 수상하게 여긴 알리. 급기야 대한민국 신분증 소유자 방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어머나. 부탄으로 국적을 세탁한 위장추업 한국인 젊은이. 가짜 인생의 고달픈 그의 이름은 바로 방가였습니다. 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의 결말입니다. 결혼 상담사 앞에서 한 목소리로 흉을 보는 찰떡선이 커플. All right. You're arguing. Now that 상담사 언니 그런 속도 모르고 염장을 질러댑니다. 이게 아닌데. Oh, we could kidnap her.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해 잭의 친구들도 없는 머리를 쥐어짜 보는데요. 어머. Like that. 뭔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어째 자해공갈단의 냄새가 솔솔 풍기죠? 며칠 후 Jack, what happened to your face? 자, 잭의 불꽃 연기 감상해 보실까요? Supposed to line up the hand towels just so, and I didn't do it. I'm sorry.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리 없는 조이. 자해공갈단의 증거 영상을 무더기로 제시합니다. Can we get back to therapy now? Yes, we can. Hello? Yes, Mrs. Fuller. 허나 당하고는 못 사는 철딱선이 남편 잭. 또 조이를 골탕 먹일 작전을 짜고 있는데요. Do you have anything after 3 p.m. possibly? She totally bought it. Beautiful. 그렇게 잭이 파는 함정에 걸려든 조이. 법원 출두 시간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Wait a minute. I got a phone call from Annette saying that our session was canceled today. I just wanted to double check that. Your session is definitely still on, and any absence is considered contempt of court. It is. 허나 조이 역시 포기는 없죠. 뛰는 분이 차 타는 분, 차 타신 분이 옆에 보드 타는 잭. 급기야 분노의 콩깍지에 불이 붙은 조이. 자고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건만. 야, 안 돼. 거긴 정말 안 돼. 참 체력들도 좋아요. 내 말이요. 잘 보면 싸우는 건지 저러다 정들죠. 서영 씨, 저랑 싸울래요? 사이좋게 지내요. 300만 달러로 엮인 사상 최악의 위장 부부.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관현악단의 정기 발표의 날. 그런데 연주가 좀 이상합니다. 한숨과 실소가 터져 나오는 객석. 난장판으로 치닫던 연주는 결국 몸 개그로 활용 점점을 찍습니다. 졸지의 오합지졸 오케스트라를 맡게 된 이 남자. 사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전도 유망한 쥐자입니다. 그에게는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도 있는데요. 실력은 뛰어나지만 4차원을 넘나드는 그녀의 행각은 남자를 시겁하게 만들죠. 음악도 사랑도 온통 불협화음. 과연 그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무사히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영화의 취향, 음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또 한편의 영화 노담의 칸타빌레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빚어내는 천상의 멜로디도 분명 아름답지만 제각각의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 또한 음악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무조건 락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가끔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흠뻑 빠지곤 하는데요. 음악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오케스트라의 묘미가 아닐까요? 일과 사랑의 하모니에 대해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영화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차세대 주의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차키. 베로라 하는 관현악단에서 모셔갈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어이없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から常任指揮者就任の依頼が来ていたので OK しました。 뭐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오케스트라. 見たことも振ったこともないのに。ウィマルレオ家はシュトレーゼマンが若き頃音楽監督を務めた知る人ぞ知る素晴らしいオーケストラです。 존경하는 스승이 몸담았던 관현악단이라니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치아키에겐 노다메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죠. 바로 이 여자 올시다. 俺はこっちの指揮者コンクールに出場し、のだめはパリの音楽院コンセルバトワールのピアノ科に入学した。 그러던 어느 날 노다메 앞에 그녀의 최대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でナンバーワンピアニストのソン・ルイ。なんでうちの学校にいるのかしら。 치와키와 루이의 친분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치아키! 루이. 파리에 왔으니 당연히 치아키를 찾아온 루이. 이 꼬락서니를 가만두고 볼 노다메가 아니죠.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팽개치고 맙니다. 피아노보다 연기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죠? 変態で妄想癖もあるから適当に受け流してくれないかな。 농담이라도 남 앞에서 여자친구 흉보만 쓰나. お前こそさっきから何怒ってんだよ。人前でチューチューとこのわちもな。ただの挨拶だろ。日本大臣のくせに。人前で噛みつき大和なでしこいるのか。 이 여자 집착도 정상은 아니군요. 참 답 안 나오는 커플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오케스트라에 출근한 치아키. こんなこと言うのはなんだけど頼むからコンマスに逆らったり言い返したりしないでくれるかな。は？ああ、君は若いのに随分物をはっきり言うタイプだって聞いたからね、頼んだよ。揉め事ってメンバーの脱退や指揮者の逃亡はこのオケでは独裁者と噂される。私がコンマスのトマシモンだ。 듣던 대로 악장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군요. 스톱 스톱. 게다가 실력들은 대략 난감. すいません。テンポを早く。いいんだよ、このテンポで。 왜 프랑스 양반이 일본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장은 사사건건 태클입니다.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子供バレエ団に追い出されるプロオケって。 설상가상으로 발표회 당일. またやめた？代わりのエキストラを探したんだけどドラとチェレスタがどうしても見つからなくていないとダメかな。 참고 참던 치아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한나절 만에 연주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치아키는 노다메에게 연락합니다. 今すぐ劇場に来られないか。 치아키 선배가 공연한다는 기쁨에 노다메의 마음은 주저없이 4차원으로 날아갑니다. のだめこっちこっち。 그런데 현장에 웬일인지 루이도 와 있군요. ソン・ルイ、千秋がチェレスタを頼んだんだ。 이건 치아키도 몰랐던 상황. 섭섭해하는 노다메를 뒤로 하고 어쨌든 공연 시작. 하지만 여기저기서 굉음이 속출하는데요. 어린이 발레단한테까지 자리 뺏기느라 제대로도 연습 못한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이 정도면 듣고 있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치아키의 첫 공연은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어서 실력을 쌓아서 치아키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노다메. 학교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트레비앙을 따냅니다. 어허, 아무리 좋아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남자가 멀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한편 치아키도 새롭게 뽑은 멤버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재건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チェロの上から2番目のパートもっと小さく。おいおいいきなり何？ずっとチェロ？ 잔뜩 깐깐해진 치아키. じゃあ次に。いや、まだだ。まだ会ってない。 어느덧 악장도 치아키에게 조금씩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もう一度。 생활고와 연습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오케스트라는 슬슬 틀을 갖춰갑니다. 마침내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연주의 날. 치아키의 오케스트라는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지난번의 실패를 완벽하게 만회합니다. 객숙도 감동의 도가니. ダメはピアノで千秋先輩と共演するのが夢で目標なんです。 그런데 이어진 다음 곡에서 치아키는 숨겨진 피아노 실력까지 깜짝 공개합니다. 싸늘해진 표정의 노담에 선배를 위해 피아노만을 보고 살아온 자신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마침내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낸 치아키. 그 과정에서 놓치고만 사랑의 하모니도 과연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추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나레스트 미용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삼 진생사이언스에서 PMP를, 모텍스 전자저울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친환경 도자기 제네에서 홈세트를, 안토니 구두에서 구두 교환권을 드립니다.